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네. 먼저 물을게요. 기분이 어떠세요? 낯선데요. 이번 처음이시죠? 그렇죠. 처음이시고 대박 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자기소개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법무법인 다솜의 강기석 변호사입니다. 뭐 더 자세한 건 없으세요? 유부남인 거나 솔로거나 왜 비밀이세요? 글쎄요, 제가 막 엄청나게 막 자랑할 이력이 있는 건 아니라서. 잘하시잖아요. 저 여기서 네. 같이 근무를 해봤는데 되게 성실하시고 잘 승수율도 높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자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입으로 하는 건 조금. 우선 탄원서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는 이유는 판결은 판사가 하고 또 처분 같은 건 또 검사가 내리죠.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AI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인 이상 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재량권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재량 행사의 영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로 탄원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감정을 이끌어내는 대상이 판사겠죠. 그렇게 되죠. 네, 네. 그러면 그냥 판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쓰는 겁니까?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 중요한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하는 거는 그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아무리 감동을 주더라도 휘발성이라고 하죠. 예. 날아가 버리게 돼요. 이 중요한 것은 판사든 검사든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로 아무리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금방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문서로 제출이 되어야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게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좋다는 것이죠. 문서가 좋다. 문득 생각나는 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판결을 할 때 예쁜 사람은 형량이 낮고 못생긴 사람이 형량이 높잖아요. 네. 정말 예술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썼을 때 아무래도 효과가 더 있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일단 그 문서만 보니까 판사들이나 보는 사람은 아무래도 문서가 잘 써 있으면 기분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좀 이따가 더 얘기할 건데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이쁘게 꾸미고 아니고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독성은 확실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보기가 읽기가 힘들면은 이게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성껏 쓰는 게 제일 중요하죠. 변호사들이 여러 점보다는 간결하게 피의자나 피해자들이 자기의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간결하게 감동을 줘야죠. 힘드네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탄원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류요? 예. 대략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피의자들이 많이 쓰죠.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피해받은 사람도 쓰고, 근데 이제 형사 사건에서 그런데 뭐 민사도 있고 공무원들이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간략하게 한번. 네. 그러니까 탄원서란 서두에도 밝혔다시피 작성자의 어떠한 심정이나 바라는 점을 간곡히 바라는 점을 말 그대로 탄원하는 문서니까 이거에 어떤 형식의 제한은 없고 사실 종류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 측의 입장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나 아니면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엄벌을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가 좀 나눠질 수 있겠죠. 그리고 탄원서는 반드시 형사사건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에요. 뭐 민사든 행정이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바라는 취지대로 간곡하게 탄원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일이죠. 보통 피해자들은 이 사람들을 구속하게 해달라고 그런 목적이 대부분이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특별하게 그 공무원들이나 교사
아니면 공사 직원들, 그렇죠. 그러면 특수 직원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예컨대 선거 범죄나 공무원의 범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당연퇴직이 되거나 일정 이상의 액수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형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죄를 처벌하지만 뭐 벌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가해지는 처벌은 당선 무효라는 현실적인 처벌까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량 행사의 영역이 아주 특히 더 중요한 직역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이 또 제일 또 피고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구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 구속당을 잘리죠. 그럴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피고인도 구속수사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심리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결국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구속사유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판사에 대한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특히 중요하고 집행유예 여부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예, 그 직업별 무슨 특수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뭐 특별하게 그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탄원서가 종류와 그런 뭐 형식이 많이 다릅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탄원서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업별로 다르고 어떤 경우별로 다르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없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특정한 경우에 강조를 어떤 걸 특히 해주면 좋다라는 건 있을 수 있겠죠. 네. 변호사님이 실제로 네. 이제 변호를 하면서 네. 그 탄원서가 도움이 됐었던 실제 상황에 대해서 그 정도 효과를 봤다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우선은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출될 경우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판결문에 적혀지기도 해요.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엄벌을 탄원서를 낸다는 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형량을 좀 더 높이는 측면에 도움이 진짜 있는 측면이 현실적으로도 있다고 봅니다. 네. 반대의 경우는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는 사실은 조금 달라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뭐 도움이 되는 양형 요소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많은 탄원서를 제출은 하게 하지만 이게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 말고 다른 피고인들은 다 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만 없으면은 그렇죠. 사람이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탄원서를 제출하는 취지는 판사님한테 간곡한 선처를 바라는 뭐 취지의 그 탄원 자체로도 좋지만 그 피고인한테 어떠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걸 밝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면은 어떠한 이 사람의 재범 가능성도 억제할 수 있고 실제로 이거는 집행유예의 판단 요소 중에 긍정적 참작 사유이기도 해요. 결국은 이게 요약을 하면 안 쓰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탄원서는 기본값이라는 거죠. 기본값. 네. 그러니까 그 한식의 김치 같은 네. 그거 아닌가? 네네. 밑반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깔고 가야죠. 서로 제출할 때 보면 탄원서 없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있죠. 기본적으로. 제가 실제로도 제가 사실 항소심 국선도 맡다 보니까 거의 구속 피고인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뭐 많이 하고 있는데 탄원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판사님은 오죽하실까요? 아무것도 제출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사회의 어떤 유대관계도 약하고 다시 재범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걱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현실적으로도 들어요. 어디서 봤는데
그 구속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갱생이 목적. 갱생이 목적이죠. 그렇죠. 네, 그런 네. 의미에서 네네. 일을 하고 그러면 그 변호사님이 국문과 출신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변호사들보다 네. 탄원서 쓰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 보통 이제 그 탄원서 이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할 건데요. 네네. 보통 고비 서류 같은 거는 네. 이게 대충 뭐가 필요한 거거든요. 탄원서에서 꼭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분증이 있어요. 신분증. 예전에는 뭐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그러진 않고요. 근데 신분증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신분증이 없으면 이걸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꼭 있는 게 좋고, 꼭 있는 게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탄원서로 좋은 예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감동을 줄 수 있는 탄원서가 좋다. 그게 최고예요. 그냥 정성껏,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성껏 자필로 작성한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정성과 어떠한 그 진정성을 보려는 건데 타이핑된 거는 사실 누가 써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자필로 쓰는 게 사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정말 막상 탄원서를 자필로 부탁하면은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진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노력이고 어떠한 진정성이고 그거 자체로도 피고인에 대한 어떤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자필 탄원서를 추천을 드리고 글씨가 뭐 아주 예쁠 필요는 없지만 정성껏 쓸 수 있는 노력을 한 그 탄원서와 그냥 대충 그냥 휘발겨 쓴 거랑은 솔직히 보면 다 알아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진정성 있게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반면에 좀 의미 없는 탄원서, 좀 안 좋은 탄원서라고 생각하는 거는 같은 내용을 좀 중복을 해서 타이핑을 해두고 그냥 서명만 달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출하는 거.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처럼 해가지고 단지 이름만 쓰고 그렇죠. 날짜만 쓰고 네, 연서만 하는 거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거 누가 있는지 사실 알 수도 없고 글씨체만 바꾸어서 하면은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극단적으로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탄원서에는 뭐가 없다? 감동이 없다. 네. 그리고 저도 와서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안 친하면 네. 타이핑 쳐가지고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짜 가족이나 네. 정말 친한 친구들은 진짜 손글씨로 그렇죠. 써서 보내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이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출하는 거죠. 저처럼 무지랭이도 알 정도인데 판사들은 얼마나 그 많이 보고 잘 알겠어요. 판사들이 사실 판사님들이 제일 전문가시죠. 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이제 네. 작성하는 법은 제가 이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네네. 영상으로 제가 올릴 거고요. 이제 네. 중요한 게 제출 시기가 네. 이제 일반적으로 판사가 음. 보기 전이라고 다른 변호사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고. 예, 네.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너무 이른 시기, 네. 제출하기, 아주 적당한 시기, 그리고 매우 늦은 시기 그 세 가지를 분류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너무 빠른 시기는 뭐 사건 번호만 나오고 변론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이르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지 않았는데 됐단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검사 단계에서 끝나고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네. 그때 제출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덜 효과적이다. 근데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게 증거 자료로 제출돼서 결국에는 판사님한테 가겠지만 그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건 사실 검사님이 보시라고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량 좀 낮춰달라. 그쵸. 검사가 구형을 하니까 구형을 낮춰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떤 처분에 있어서 좀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는 경우에 검사한테 탄원을 하는 거죠. 가장 빠른 시기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빠르다. 네. 그러면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뭐 재판부 사정마다 다 다르긴 한데 기록이나 뭐 변호인 의견서나 이런 거를 충분하게 읽을 시간이 좀 있는 게 좋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선처 탄원이라는 거는 양형사유예요. 증거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공판 기일
변론 종결 전에 제출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제출이 돼도 좋지만 제 생각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공판 변론 종결 직전쯤. 네, 그쯤이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저도 뭐 제출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제일 많이들 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다고 보면은 변론 노지서나 변호인 의견서 제출될 때나 아니면 변호인이 없는 경우라면 어쨌든 공판이 종결될 시점에 그쯤 전후로 해서 그쯤이 제일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가장 늦은 싶은 일단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제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판사도 판결문을 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기록도 보고. 근데 뭐 제 생각으로는 판결 선고 2주 전까지 제출하는 게 제일 좋고 2주가 좀 지나면은 아무래도 판결문을 판사님이 언제 쓰실지는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조금 늦지 않았나. 특히 선고가 임박해서 제출되는 탄원서들은 만약에 이미 판결문까지 다 작성이 완료됐는데 그 탄원서를 양형에 뭐 첨삭해 달라는 취지의 그런 큰 의미는 없는 탄원서를 얼마나 첨삭을 해줄까요? 이미 판결서까지 완료가 됐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2주 전에는 좀 제출하는 게 좋다. 2주 전에? 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건 제가 변호사님 맞춰서 생각을 했는데 네네. 공문과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령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문과 출신 변호사로서 특색을 발휘해서 네네. 어떻게 작성하면,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나는 나 같으면 네. 이렇게 쓰겠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국문과 출신이라는 걸 강조를 하셨는데 근데 이게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미사여구를 막 이렇게 쓰는 거는 별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진솔하고 담백하게 쓰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형식이 얽매일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일단 제목 쓰시고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밝히는 것으로 좀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작성자가 누구이고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이고 왜 이 탄원서를 쓰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좀 시작하시면 조금 더 쉽게 시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다음에는 계속 강조할 거예요. 이거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피고인을 곁에서 지켜봐온 가족 지인들은 판사, 뭐 수사기관, 심지어 변호사들도 모르는 그들만의 어떤 에피소드도 있을 거고 어떤 피고인의 그 성행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건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야 어느 정도 자유롭게 써도 되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피고인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탄원서가 실제로 많아서 저도 변호인으로서 제가 탄원서를 한 번씩 살펴보는데 제출하기 전에 그런 탄원서가 꼭 있어요.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뭐 억울함을 뭐 이렇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변론 방향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 피고인의 변론 방향에 꼭 맞추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쓰기 전에 사전에 서로가 대화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런 상황이고 또 사실 그 탄원서를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또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죠. 얘기할 상황도 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들어가면 좋은 거는 일반적으로 좋은 거는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선도를 다짐하고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는 거죠. 사실 그 내용이 핵심이죠. 그리고 또 피고인마다 또 각기 사정이 좀 다르니까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는 좀 다르겠지만
뭐 예컨대 이 피고인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라면은 만일 이 피고인이 장기간 구속되면 직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들이 많으면은 이 가족들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피고인의 부양 가족들에게 과도한 공금을 수반하는 사정이 있다. 뭐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좋죠. 상황에 맞게 강조하는 게 좋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그 변호사님이 형제가 있으세요? 아, 네, 있습니다. 그 누나가 잘못을 해서 네. 누나가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면 네. 써주겠습니까?